안녕하십니까. 2022년 2월 18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 논란. 이게 어제 제가 이제 초밥 10인분의 미스터리가 풀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게 뭔가? 우선 그 순회동 합숙소는 2020년 작년 재작년이죠. 8월 6일 날 전세 계약을 했고요. 그리고서 8월 21일 날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. 이거는 대선 경선으로 따지면 1년 전이고 집주인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친구. 전세금 9억 5천만 원. 계약기간 2년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2년이면 올해 8월 20일까지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 이제 쟁점이 뭐가 있냐면 자, 우선 경기주공 여기에 사장 이헌욱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장과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의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여기에 과연 이게 진짜 경기주공 직원들의 합숙소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 공약개발팀이 상주하던 곳이냐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초밥 10인분 등 뭐 경기도 법인카드를 거기서 쓴 그 흔적들이냐 하는 쟁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 쟁점인데 우선 첫 번째 이헌욱 변호사라는 사람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을 했습니다. 근데 리틀 이재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. 이재명 후보와 같은 민변 출신이고요. 2016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FC의 구단주를 할 때 그때 성남FC 감사를 했던 사람이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이제 그때는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을 때 아닙니까? 그때 이 사람이 성남시장으로 후보로 출마해서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2019년 2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죠.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이죠. 기본주택을 설계한 사람이다.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이헌욱 변호사라는 사람의 경력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이 경기주공 합숙소 논란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 인터넷 공간 등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그건 무슨 얘기냐? 이 이헌욱 변호사라는 사람이요. 그 드루킹 사건 그것과 관련했을 때 바로 민주당에 있었습니다. 드루킹 사건은 뭐 잘 아시죠? 2018년에 그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그 킹크랩이라는 그런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속 뭐 민주당에 안 좋은 정보 뭐 이런 걸 올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 때문에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였죠. 이 사람이 경찰에 고발했는데 나중에 수사를 하고 보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때는 의원이었죠. 김경수가 연관이 돼 있다 해서 지금 수감 중 아닙니까? 그걸 일으킨 사건. 그게 이제 드루킹 사건이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 2018년 1월 31일에 민주당 댓글 조작 가짜뉴스 모니터단 단장 그게 이헌욱이라는 사람입니다. 이헌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대표는 추미애고 그래서 이제 김경수라는 사람이 감옥으로 가게 되는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월 31일 날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며칠 전이죠. 1월 19일에 그해 1월 19일에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. 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를 시에서도 모니터링해 자료를 축적 중이다. 중대범죄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 그러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 직후에 이제 이재명의 분신이라는 이헌욱 변호사가 이 가짜뉴스 모니터단 단장으로서 고발을 주도했다.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 매크로 댓글 조작 행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그러니까 핵심을 찔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실체를 어느 정도 알았던 것 아니냐. 무슨 얘기냐면 그 배후가 김경수라는 것도 알았던 것 아니냐.
그러니까 김경수는 자기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김경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현욱 변호사와 짜고 고발한 것 아니냐. 지금 그런 의혹입니다. 제법 신빙성이 있는 의혹이죠. 왜냐하면 시에서,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모니터링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하고 나서 한 열흘쯤 지나서 바로 본인의 절친인 이현욱 변호사가 민주당의 댓글 모니터단 단장으로서 고발을 주도했다.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. 지금 이게 인터넷에 아주 강력한 의문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러나 그거는 뭐 현재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게 과연 우연이냐. 이런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현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과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재명 후보의 집이 어디다 하는 정도는 이현욱 변호사가 그건 뭐 도지사와 경기주공 사장이라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입장이죠. 그런데 바로 2402호에 집을 얻어놓고서도 그 옆집이 이재명 후보의 집인지 몰랐다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. 그 다음에 이 기사와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아마 경기주공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.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담당 직원이 10분 내로 알려주겠다.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바로 연차 휴가를 내고 사라져버렸습니다. 10분 내로 알려주겠다고 해놓고서. 왜 그랬을까요?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자,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횡령, 공금 횡령 사건. 이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한 7급 공무원 A씨를 통해서 이제 폭로가 됐고, 이 7급 공무원 A씨한테 지시를 한 사람은 사무관 배소현 씨고, 배소현 씨한테 지시한 사람은 김혜경 씨죠.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데, 그러면 A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배소현 씨한테. 그런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.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게 초밥 10인분, 그 다음에 샌드위치 10인분, 뭐 샌드위치 30인분, 이런 겁니다. 아니, 그걸 어떻게 김혜경 씨 집에서 다 먹냐? 거기는 이재명, 김혜경, 그리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, 이런 의문입니다.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, 그거는 전임자도, 이 A씨의 전임자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야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배소연 씨도 모른다는 얘기고, 전임자도 몰랐고, 지금 이 A씨라는 사람도 모른다. 이걸 다 누가 먹느냐?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소연 씨가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한다.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, 설명이 안 되는 쇠고기 안심 4팩, 초밥 10인분, 샌드위치 10인분, 샌드위치 30인분. 이런 음식량. 그런데 바로 옆집에 경기주공 합숙소가 있고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개발팀이 있었다. 그 시기와 일치한다. 궁금하시죠? 그 사람들이 먹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. 아니, 초밥 같은 거는요, 몇 시간 지나면 그거 뭐 상하기도 하고 벌써 신선도가 떨어져서 못 먹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배달된 대로 바로 먹어야 되는 거. 그러니까 10인분을 김혜경 씨나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거기로 갔는데 옆집으로 옮겨졌다.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. 그건 왜? 그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. 경기주공의 내부 직원이 그런 걸 블라인드에다가 올린 적이 있거든요. 일종의 내부 폭로죠.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이거를 연관시키면 그건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초밥 10인분의 미스터리 그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. 뭐냐면 배소연 씨하고 A씨하고 대화 나누고 텔레그램에 뭐 문자하고 뭐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이 A씨가 배소연 씨한테 그 음식 맛있대요? 뭐 이런 걸 물어봅니다. 그러면 배소연 씨도 틀림없이 김혜경 씨한테 그걸 물어봤든가 뭐 눈치를 채든가 뭐 거기는 초밥이 맛이 없다든가 샌드위치는 뭐 다른 집으로 바꾸라든가 이른바 음식에 대한 품평이 있어야 됩니다.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?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그 음식 품평이 없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자기가 안 먹었기 때문에.
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자기가 먹었다면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있을 겁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도 예산으로 지금 자기 집에 있는 뭐 샌드위치, 소고기 뭐 이런 거 사다 주는데 그거 잘 먹었어 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에는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. 왜? 자기가 안 먹었으니까. 이렇게 지금 근거가 이제 있는 건데 그런 걸 보면 이 2402호 경기주공의 합숙소 이게 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비밀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이재명 후보의 범죄다.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김경수를 겨냥해서 이 댓글 조작을 고발했다 하면 이거는 이제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공작이 민주당 내에서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경기주공합숙소를 공약개발팀용으로 썼다 하면 이거는 그 선거법에 유사기관 설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런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산 음식을 그 사람들한테 줬다고 하면 법인카드에 공금 횡령이 되고 그리고 그거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거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급 횡령 사건이 된다.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는 전과 4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벌써 범죄가 최소한 3개는 더 추가된다.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경기주공합숙소 이게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결정적인 장면들 물론 뭐 대선이 19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선 전에 밝혀지진 않겠죠.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것이 이제 바로 이 경기주공 사장 이현욱 변호사와의 이재명 후보와 관계 뭐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열쇠의 고리가 이렇게 풀리고 있다.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대선 전엔 결론은 안 나지만 우리 검사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를 잘 연구하면 이거는 뭐 거의 틀림없는 이재명 후보의 범죄로 귀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생각하고요. 언론도 이런 대선 후보의 직접적인 범죄 행위 연루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나서야 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